안녕하세요. 노어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입니다. 몇 주간 계속 이슈가 되었던 칸의 첫 비행에 대해서 3월 1일 어제 아비에이션 위크에서 해당 내용의 글이 기재되었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수많은 국내외 밀떡들이 관심을 갖고 시청을 해주셨고 관련 영상들에 1300여 개에 가까운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건 컴퓨터 그래픽이다, 정치적 쇼다 라는 의견부터 끝까지 개발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부품을 진짜 만들고 있다는 등등 칸의 첫 비행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 그럼 유럽의 전문가가 바라보는 칸의 첫 비행은 어떤 가치가 있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기사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도 잠시 언급되고 있으니 시청 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의문을 가졌던 플릿은 편의상 비행대로 번역을 합니다. 기사의 내용은 주황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튀르키예의 주력 전투기 개발 노력이 중요한 첫 번째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관련 장관들, 엔지니어들, 그리고 산업 리더들은 거의 14년을 기다린 끝에 2월 21일 앙카라 항공에서 칸 프로토타입의 13분간의 첫 비행을 지켜보았습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 산업에 의해 개발된 칸의 비행은 국가에 대한 큰 성취임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기는 국가 지도자들이 말하는 5세대 전투기와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튀르키예의 아직 싹트는 항공우주 산업은 짧은 역사 속에서 불과 2대의 독자적인 제트 추진 유인 항공기를 비행시켰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처음 비행한 휴르젯 고급 제트 트레이너입니다. 비행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칸 프로토타입은 실제 전투 항공기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많은 시스템이 여전히 부족하며 그 시스템들의 개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은 튀르키예 산업에 대해 2028년까지 공군에서 이 항공기를 운영하도록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도전적인 일정은 칸이 이웃이자 잠재적 지역 경쟁자인 그리스가 자신들의 로키드 마틴 F-35 합동 스트라이크 파이터를 받기 전에 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3월 말에 예정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칸의 공식 롤아웃은 에르도안의 재선 캠페인의 배경이었습니다. 칸의 개발은 2010년 말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될 때와는 꽤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는 처음에는 튀르키예 자체의 F-35 비행대의 윙맨으로 국가를 주요 방위 산업 수출국으로 만들기 위한 앙카라의 노력의 중심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칸은 당초 TFX로 알려져 있었으며 튀르키예의 F-16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F-35와 결합하여 튀르키예 공군에 막강한 5세대 전투기 비행대를 제공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에 접근하여 러시아 지상 기반 공중 방어 시스템 S-400을 취득하기로 한 앙카라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튀르키예는 최초 파트너 중 하나로 F-35 프로그램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에서 추방되었습니다. F-35 참여의 높은 지위에서 튀르키예 정부는 그 이후 워싱턴에서 새로운 F-16을 구매하고 이미 운영 중인 항공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열심히 로비를 했으며 튀르키예 의원들이 1월에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동의해 줌으로써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F-16이 노후화됨에 따라 앙카라는 칸의 도입을 가속화하려고 하지만 상당한 개발이 남아있으며 개발 관련자들은 이제부터 어려운 작업이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소식통은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들이 대한민국 항공우주 산업이 KF-21 전투기 개발에서 이룬 빠른 진전을 인용하지만 칸의 개발은 튀르키예의 경제적 약점, 지속되는 고물가를 포함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앙카라는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제르바이잔을 파트너로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을 개발 협력국으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은 성공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슬라마바드는 대신 중국의 J-31을 선택했습니다. 계속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은 항공기 부품의 많은 부분을 생산한 튀르키예의 항공우주 생태계의 창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타이 CEO 테멜 코틸은 25톤급 항공기가 착륙장치, 엔진, 캐노피, 탈출자석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히 국내 제작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그는 이것은
튀르키예인이 만든 가장 복잡한 엔지니어링 장치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개발 관계자들은 타이 소유인 TR 모터와 투사스 엔진 산업에 의해 개발된 튀르키예 엔진이 결국 프로토타입을 구동한 제너럴 일렉트릭 F110 엔진을 대체하고 아마도 많은 개발 및 초기 배치의 항공기를 구동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칸 프로토타입은 지난 5월 공식적으로 롤아웃된 이후 몇 가지 수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 착륙 장치는 강화되었으며 캐노피를 가로질러 새로운 강화빔이 추가되었고 기체와 날개에 몇 가지 사소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수정사항은 12월에 계획된 첫 비행 날짜를 놓친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작전 중 항공기를 8000피트 고도와 230노트 속도로 비행한 시험 조종사 바르바로스 데미르바스는 항공기의 성능에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비행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벤트를 매우 잘 준비했습니다. 그는 비행 시뮬레이터의 사용을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후속 비행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이 기사의 번역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를 통해 확인된 점은 첫 번째, 결국 프로토타입은 G2사의 F110 엔진을 사용했다는 것과 두 번째, 주 착륙 장치와 캐노피를 가로지르는 빔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소식통들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끝까지 개발하는 데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혹시라도 정치적 쇼에서 끝나게 되어 열심히 노력했던 터키 엔지니어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 페이크 이슈 채널 팩트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